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치매라고 단정짓고 어머니를 대하던 자식들이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라서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이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울 강남구에 살고 계시던 김 어머니는 80대 초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집안일을 척척 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10여 년간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시고 오후엔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화투도 치시며 평범하지만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식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어요. 어머니가 같은 말씀을 2번 하시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잠깐 잊으시는 일이 생기면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어제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랬나?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어머니는 웃으며 넘어가셨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딸까지 모여 앉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많아. 맞아.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했다고 하더라고. 병원에 한번 모셔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작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식들은 어머니 앞에서 자꾸만 이런 말들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오늘은 화요일이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실제로는 화요일이 맞았는데도 자식들은 계속해서 어머니가 틀렸다고 우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머니는 점점 본인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셨어요. 혹시 정말 내가 헷갈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기 시작한 거죠. 자식들은 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치매가 시작된 것 같아. 우리가 챙겨드려야 해.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 말이야. 어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셨지만 자식들이 본인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본인은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왜 자식들은 계속해서 본인이 틀렸다고 하는 걸까요? 동네 이웃들과 대화할 때도 어머니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대화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보다 기억력이 좋으시다는 소리를 자주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자식들 앞에서만 치매 환자 취급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심한가?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하지? 하지만 자식들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면 말을 자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치매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의 일상은 여전히 정상적이었습니다. 혼자서 밥도 드시고 청소도 하시고 약도 제때 챙겨 드셨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단정지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정식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차를 끓여드리려고 하셨는데 자식들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는 됐고요. 오늘은 중요한 일 때문에 왔어요. 큰아들이 서류 봉투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시니까 작은 아들이 재빨리 말했어요. 어머니, 복잡한 내용이라 설명드려봐야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냥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뭔 서류인데? 나도 볼 수 있잖아. 어머니, 치매니까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어머니는 당황스러우셨지만 자식들이 본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니까 의심 없이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니까 두 번째 서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속해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류에 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거냐? 어머니, 복잡한 얘기니까 묻지 마세요. 어차피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마음이 불편하셨지만 자식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의심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묵묵히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자식들은 서류를 챙겨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복잡한 일들은 우리가 다 처리할 거예요. 어머니는 편안히 계세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쓰시던 통장으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셨는데 은행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통장은 사용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 통장인데 왜 사용이 정지돼? 죄송합니다만 계좌 명의자께서 직접 사용 정지를 신청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 통장이 사용 정지됐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치매라서 실수로 돈을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어머니, 지난주에 도장 찍으실 때 동의하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지난주에 찍었던 도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은행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 어머니 명의의 모든 계좌가 자식들 명의로 관리 권한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권도 이미 자식들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자식들에게 따져 물어보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치매시니까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치매라고 했냐? 나는 멀쩡하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억울하고 분하셨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본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생활비조차 자식들에게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은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어차피 먹을 것도 별로 없으실 텐데.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있어야 하잖아. 어머니, 치매시니까 돈 관리 못 하시잖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자식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초라해져 가셨어요. 평생 모아온 재산도 잃고 존재감마저 없어져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욱 서글픈 건 주변 사람들도 어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동네에 어머니가 치매라는 소문을 퍼뜨린 거죠. 이웃들도 어머니를 만나면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아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본인이 정말 치매인 걸까 하는 의심과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머니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아예 대놓고 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치매시니까 하시는 말씀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어머니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 이런 대우를 받게 되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자식들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소리가 어머니 귀에 들렸어요. 엄마를 계속 집에 혼자 두기엔 위험한 것 같아. 요양병원을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 그럼 거기로 모셔다 드릴까?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본인을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그것도 본인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본인이 치매인 걸까? 아니면 자식들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셨어요. 내가 정말 치매라면 이렇게 억울함을 느낄 수 있을까? 어머니는 본인의 상황을 찬찬히 되돌아보셨습니다. 분명히 기억력도 정상이고 판단력도 흐리지 않았어요. 다만 자식들이 계속해서 본인을 치매 환자 취급하니까 그렇게 믿게 된 거였죠. 더욱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결정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산 관리, 통장 사용, 심지어 요양병원 입원까지 모든 것을 자식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어머니는 그제야 자식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치매라는 핑계를 대면서 합법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 나이에 자식들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어머니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로 요양병원에 갇혀서 여생을 보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결심하셨어요. 진실 그대로를 밝히자. 내가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받자. 하지만 자식들이 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의 존재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보기로 마음먹으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순 없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어머니의 반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자식들 몰래 집을 나설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매일 감시하는 건 아니라서 틈을 노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 보러 간다고 하시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목적지는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어머니는 걸어가면서도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하는 말이 맞아서 본인이 정말 이상한 건 아닌지, 법무사가 본인을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셨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신 어머니는 직원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재산과 관련된 일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재산이 자식들 명의로 넘어갔어요. 직원이 어머니를 법무사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법무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혹시 그때 서명하신 서류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네,
자식들이 복잡하다고 하면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병원에 가본 적도 없어요. 자식들이 일방적으로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법무사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전혀 문제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오히려 또래분들보다도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등기부등본과 통장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들을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어머니의 모든 재산이 자식들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어머니가 직접 의사표현을 한 기록은 전혀 없이 자식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사의 말에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으신 상황에서 치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재산을 가져간 거거든요. 어머니는 그제야 본인이 당한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되셨어요. 단순히 자식들이 걱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던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병원에 가셔서 정신 상태에 대한 정식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하셔야 해요. 법무사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절차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자식들을 고발한다는 것에 대해 망설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낳아 기른 자식들인데 법정에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법무사의 다음 말을 듣고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시면 다른 어르신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법무사는 어머니께 앞으로의 절차와 주의사항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어머니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혹시 자식분들이 알게 되면 증거를 없애거나 다른 방법으로 방해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어요. 드디어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셨어요. 자식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내가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가려질 거야. 어머니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법무사와 상담을 한 지 며칠 후 자식들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오고 어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디 나가세요? 그냥 시장 보고 경로당 다녀오지. 혹시 다른 데는 안 가세요?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한다든지. 어머니는 자식들이 뭔가 눈치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하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 가겠냐? 그런데 며칠 후 더욱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최근에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나는 멀쩡하다. 아니에요. 어제도 같은 말을 10번도 넘게 하셨다고요. 어머니는 어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자식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아예 어머니의 외출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길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고요. 내가 왜 길을 잃어버려?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머니, 치매시니까 본인은 모르세요. 앞으로는 나가실 때 우리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이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자유롭게 외출조차 할 수 없게 된 거죠. 자식들은 심지어 어머니의 핸드폰까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온 거 없어요? 왜 그런 걸 묻느냐?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기 전화가 많다고 하잖아요. 치매시니까 속을 수도 있고요. 자식들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이미 자식들은 뭔가 낌새를 눈치챈 상태였거든요. 더욱 악랄한 건 자식들이 이웃들에게도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가 심해져서요. 혹시 이상한 말씀하시더라도 믿지 마세요. 특히 재산이나 돈 얘기하시면 완전히 헛소리니까요. 이웃들은 자식들의 말을 믿고 어머니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얘기하려고 해도 아, 그러시군요 하면서 대충 넘어가 버렸어요. 어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가셨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집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고 했고 이웃들마저 어머니를 믿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식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집에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요양병원에 가시면 전문적인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나는 치료받을 게 없다. 어머니,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상태가 심각해요.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어머니는 자식들이 본격적으로 본인을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걸 느끼셨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로 요양병원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식들의 감시가 심해졌지만 어떻게든 법무사와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법무사님, 저예요. 상황이 급해졌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자식들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법무사는 어머니에게 빨리 병원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자식들과의 전면전을 각오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 몰래 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법무사가 추천해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식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혹시 자식들이 뒤따라올까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이동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신 어머니는 의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 자식들이 저를 치매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의사는 어머니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억력 검사, 인지능력 검사, 판단력 검사 등등 치매 진단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치매는 물론이고 경도인지 장애도 없어요. 오히려 같은 연령대보다 인지 능력이 우수하신 편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본인이 정상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받은 거였거든요. 그럼 제가 자식들한테 당한 일은 뭔가요? 이건 명백한 학대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셔야 해요. 의사는 어머니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법적 대응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어머니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법무사에게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법무사님, 병원 검사 받았어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법무사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사기 혐의로 자식들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진술과 의료진 소견, 그리고 각종 서류들을 검토한 후 수사에 착수했어요. 며칠 후 자식들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자식들은 이제야 어머니가 진짜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식들은 당황해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를 고발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치매라서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거였다고요. 자식들은 여전히 어머니가 치매라고 우기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시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의사가 나한테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 자식들은 그제야 본인들이 큰일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치매가 아니라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였거든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어머니와 자식들을 각각 조사했고 관련 서류들과 은행 기록들을 모두 확인했어요. 수사 결과 자식들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은행이나 등기소 기록을 보면 어머니가 직접 의사표현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서류는 자식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어머니는 내용도 모른 채 도장만 찍으셨던 거죠. 더욱 중요한 건 어머니에 대한 치매 진단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의학적 근거도 없이 치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어머니의 재산을 가져간 거였습니다. 수사관은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께서 판단 능력이 있으신 상황에서 거짓 정보로 속여서 재산을 편취한 거거든요. 자식들은 이제 와서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법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고 자식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자식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가져간 것만이 아니었어요. 경찰이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어머니께 질문했어요. 어머니, 자식분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셨나요? 아니요. 재산을 다 가져간 후에는 생활비도 거의 안 줬어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외출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어떠셨나요? 나중엔 나가는 것도 통제하려고 했어요. 혼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감시하려고 했고요. 수사관은 이런 행위들이 단순한 재산 편취를 넘어서 정서적, 경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식들이 계획적으로 이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자식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복원해 보니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 미리 계획했던 내용들이 발견됐어요. 엄마를 치매라고 해서 재산 관리권을 넘겨받자. 병원 진단은 받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치매라고 하자. 주변 사람들한테도 미리 치매라고 소문내자. 이런 메시지들은 자식들이 처음부터 어머니를 속일 계획이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죠.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중대하게 받아들였어요. 최근 노인 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 및 노인 학대 사건입니다. 검사는 자식들을 사기죄와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했어요.
자식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는 많은 것들을 느끼셨어요. 평생 키워준 자식들이 본인을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본인의 존재 가치를 되찾았다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내가 치매가 아니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구나. 어머니 주변의 이웃들도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머니께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 너희들도 속은 거잖아. 어머니는 이웃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자식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였으니까요. 법정에서 자식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저희는 정말로 어머니가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속였다는 메시지들, 의학적 진단도 없이 치매라고 단정한 점, 그리고 어머니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재산을 가져간 점 등등이 모두 사기 및 학대 행위로 인정됐어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봤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어요.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어머니와 자식들, 그리고 많은 방청객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았거든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치매라는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했고,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외출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정서적, 경제적 학대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자식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징역 1해에 집행유예 2해, 작은아들과 딸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해가 선고됐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가족관계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하지만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민사적으로도 어머니가 승리했습니다. 부당하게 이전된 모든 재산은 원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라. 어머니의 모든 재산이 원상회복됐어요. 아파트, 통장, 그리고 그동안 자식들이 관리한다며 가져간 모든 것들이 다시 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법원이 자식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년 동안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어머니가 자식들의 방해 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어머니는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늙은 게 죄는 아니더라. 사람 취급 안 한 게 죄였지.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노인의 존재 가치와 인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다시 본인의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웃들도 어머니를 예전과 같이 대해주었고 경로당에서도 어머니를 환영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어머니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걸 깨달으셨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일에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자식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대가를 치렀어요.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싸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몇 달 후 자식들이 어머니께 용서를 빌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너희들은 너희들 인생을 살아라. 어머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을 털어내고 본인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행도 다니시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어요. 이 사건은 사회에도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노인 학대가 더 이상 숨겨져서는 안 될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졌고 관련 법률도 더욱 강화되었어요. 어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완벽한 사이다 결말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처벌받았고 선한 사람은 승리했으며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이야기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